자, 반갑습니다. 12주차 1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1차 결합, 1차 종속, 2차 독립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기저나 이런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페이지 211페이지부터 그 5.3절 있죠. 여러 가지 벡터 공간.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앞에서 배웠던 그 벡터 공간들에 대한 약간 그냥 좀 응용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넘어가고 그 좌표 벡터 같은 것도 우리가 뭐냐면 그 선형대수의 좀 더 고급된 내용이라 가지고 수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공업 수학이나 이제 이런 데서 아마 많이 또 다루게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양 선형대수에서는 일단 여기 5.3절이랑 5.4절에서 배우는 내용은 조금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6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237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뭘 할 거냐면 고유값이랑 고유벡터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 6.1절에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소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유값은 행렬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행렬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고유값과 함께 고유벡터는 정사각 행렬의 작용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실마리가 된다. 자, 고유값과 고유벡터의 문제는 선형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수학에서는 물론 다른 분야에도 폭넓게 쓰인다. 특히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행렬의 대각화와 이를 이용하는 많은 응용 문제 해법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예제들은 뭐 그냥 간단한 곱셈 문제니까 하실 필요가 없고 사실상 238페이지부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값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n 곱하기 n 행렬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고유값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렇게 어떤 n 곱하기 n 행렬을 가져오고 n 차원 벡터 x를 가져와서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어떤 람다 x랑 같아지게 되는 요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러한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시키는 람다 값이 있을 거예요. 람다 값. 람다 값은 아마 실수가 될 거예요. 실수. 스칼라. 실수라는 보장은 없죠. 스칼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수의 값으로 나타내어지게 되는 이 람다의 값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고유값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좀 원초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다르죠. A 같은 경우는 행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람다는 우리가 스칼라입니다.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될 수 있는 그 람다 값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어디까지나 고유값이라는 것은 그 행렬의 특성을 앞에서도 읽었잖아요. 맞죠?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행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람다 값을 우리는 고유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람다 값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바로 요 x라는 부분 있죠. 이 x는 바로 뭐냐면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람다를 구했을 때 꼭 하나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군다나 뭡니까?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고 n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람다 값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람다 값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그 벡터를 우리는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6.1.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6.1.1도 그냥 뭡니까? 단순히 그냥 확인만 하는 부분인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 AX는 람다 X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람다 값을 고유값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람다를 이제 어떻게 하면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사실상 어디부터 보냐면 정리 6.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6.1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만약에 정사각형열 A에 대해서 다음은 각각 스칼라 람다와 그 람다가 A의 고유값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A는 정사각형열인데 정사각형열에 대해 자, 이 람다가 A의 고유값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뭐냐면 자, 람다 x를 좌변으로 한번 넘겨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람다 x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a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a x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요렇게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요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AX에 자 람다 I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요 IX라는 부분이 X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결합법칙에 의해서 자 결합법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요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x를 뒤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 이렇게 나타내겠죠. 좌변을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 방정식이 요 벡터 방정식이 자명하지 않는 해를 가지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자 자명하지 않는 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요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요 행렬이 뭐다? 정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칙이란 뭡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x는 0이라는 자명한 해를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왼쪽에 곱해져 있는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행렬이 정칙 행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정칙 행렬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행렬에 행렬식이 있을 거예요, 맞죠? a 마이너스 람다 i의 행렬식을 계산해 본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칙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계산한 결과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린 그 영공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의 영공간이 역시 0벡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잘 안 쓰이는 내용이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유값을 구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놈입니다. 3번 내용.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행렬식을 계산했을 때의 그 결과가 0이다 라고 해주게 되면 람다 값, 그러니까 즉 고유값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건 조금 안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고유 공간, 그 다음에 고유 공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바로 뭐다, 요 식이 고유 값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유 값을 구할 수 있는 단서. 됐죠?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나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가 이제 n 곱하기 n 행렬의 고유값일 때에 그 Rn의 부분 공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그 행렬의 0 공간을 우리는 a의 그 고유값 그 람다에 대한 고유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a의 고유,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죠. a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람다의 행렬식이 0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스칼라 람다를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정사각행렬 특성 다항식이라는 것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람다에 관한 다항식,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준 결과가 어떤 람다에 관한 다항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계산해 준 결과가 람다에 대한 다항식이 된다는 거죠. 이 다항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A에 대한 A의 특성 다항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뭡니까? 지금 3번 같은 내용은 는 0이니까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그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고유값은 바로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예제 6.1.4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6.1.4 같은 경우는 자 A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 1, 마이너스 3, 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의 특성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특성 다항식은 우리가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람다 i를 해줘야 되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 그러니까 i는 뭐예요? 대각 성분들이 1이고 나머지들이 전부 다 0인 우리가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는 결국 대각 성분들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람다를 채준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런 다음에 특성 다항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특성 다항식이 이거잖아요. 행렬식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요 값이 되겠죠.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람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요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람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람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람다죠. 그 다음에 플러스 2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4 요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또 새로운 표현이 또 나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넘겨서 볼게요. 242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뭐 저는 좀 많이 안 쓰는 내용이라 가지고 이거 뭐 여러분들 모셔도 될 것 같아요.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그냥 뭐 가볍게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241페이지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 지금 요런 식으로 특성 다항식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죠. 그냥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A가 만약에 A, B, C, D예요. 자, 241페이지입니다. 자, A, B, C, D인데 여기서 이제 A 마이너스 람다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람다 I를 계산해 보게 되면 A 마이너스 람다 B, C, D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람다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D 마이너스 BC. 근데 AD 마이너스 BC가 뭐냐면은 바로 행렬식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디터미넌트 A였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A의 대각성분들인 거죠. A의 대각성분. 대각성분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4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게 n 곱하기 n 행렬로 연장시키더라도 똑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A가 만약에 n 곱하기 n 행렬인데 그러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 준 결과가 람다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겠습니까? 몇 차 다항식이 되겠어요? n차 다항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에 관한 n차 다항식이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거죠.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람다 n 마이너스 람다까지. 이랬을 때 당연히 뭐다? 이게 이제 A의 특성 다항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A의 특성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분을 해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 이게 지금 상수항이 지금 행렬식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뭐다? 디터미넌트 A는 바로 뭐다? 고유값들을 다 곱해준 결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행렬식이기 때문에 기본 행변환을 거쳐가지고 그걸 상삼각 행렬로 만들어주게 되면 뭡니까? 결국 대각성분들의 곱이 행렬식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TRA는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A의 대각성분들의 합인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람다 1 플러스 람다 2 이렇게 해서 람다 n까지.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정리 6.3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예제 6.1.5와 예제 6.1.6을 좀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1.5 같은 경우는 자 다음 행렬의 고유값과 그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가 일단은 자 3, 2, 3 마이너스인데, 자 우리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특성 다항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람다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 플러스 3에 아니죠, 람다 마이너스 3이죠. 람다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에 자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는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람다 값을 구해보게 되면 람다 값은 이제 뭐예요? 4,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따라서 람다 값은 마이너스 3이랑 4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에 대한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하라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일단 먼저 첫 번째, 람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에요. 람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게 돼요. 자,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6,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x1, x2. 그럼 고유 벡터가 바로 뭡니까? 바로 얘가 고유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고유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요? 람다 값이 구해지면 그 람다 값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고유 벡터가 바로 x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결국 얘가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뭐냐면 결국에는 6x1 플러스 2x2 3x1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랑 동일하잖아요. 맞죠? 지금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그러면 선행변수가 당연히 x1이 되겠죠. 선행변수가 x1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편의상 x2를 죄송합니다. 자, 편의상 x2를 만약에 알파라고 둬요. x2를 만약에 알파라고 두게 된다면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어낼 수 있냐면 x1은 뭐가 돼요? x1은 아니다. x2를 알파라고 두면 x1은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가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우리는 자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의 고유 벡터를 만약에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거죠. x1, x2는
자, 알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 주려고 사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죄송해요. 좀 헷갈리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를 묶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상 상수배가 되면 그러니까 요 알파가 상수가 어떤 상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맞죠? 그러니까 요 벡터의 비가 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뭐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역시 이 부호가 달라지는 거고, 맞죠? 사실상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마이너스 1, 3이 돼서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형태의 고유 벡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두 번째도 그러면 람다가 이제 4가 됐을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람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2 곱하기 2행렬에서는 3 곱하기 3행렬에서는 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4를 한번 집어넣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는 0, 0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x1, x2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2, 0.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 0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또 0이 되겠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x1 플러스 2x2가 제로인 거니까 편의상 이제 뭡니까? x2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x1은 뭐예요? x1은 2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 x2 고유 벡터는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2,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죠? 네. 이건 한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제 6.1.6이에요. 자, A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 마이너스 1, 1, 0이에요. 고유값과 그에 대한 고유 벡터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1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에 플러스 1은 0이 돼요. 따라서 람다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계산 실수했네요. 잠시만요. 책이랑 다르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람다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이 무조건 될 수가 없어요. 람다가 복소수가 아닌 이상은 이걸 만족해 줄 수 있는 실근 람다가 없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풀이 보게 되면 물론 스칼라 세 번째 줄 풀이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 물론 스칼라의 범위를 복소수로 확대하면은 복소고유값
i와 마이너스 i를 얻는다. 이거야 뭐 여러분들 복수도 아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때 i와 1은 복수 고유값 i에 대한 고유 벡터이고 1i는 고유값 마이너스 i에 대한 고유 벡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 고유값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전공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전공 속에 또 다루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교양선형대수에서는 이 복수 고유값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문제 6.1.3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예제 6.1.7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6.1.7은 이제 차수를 하나 더 높였어요. 자, 이제 3 곱하기 3행렬이죠. 3 곱하기 3행렬일 때에 a에 대한 고유값과 그에 대한 고유 벡터, 고유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람다, 여기 a는 안 쓸게요. 자, a 마이너스 람다 i에 자 행렬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2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에 여기는 뭐 2 마이너스 람다, 이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렬식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행렬식을 계산해 주는데 뭐 여러분들 편의상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책에서는 좀 그 내용이 좀 소개 안 되어 있어서 좀 이걸 좀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행렬식을 구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뭐 기본행 변화를 시켜가지고 뭐 삼각형을 만들어서 대각선분을 곱해준다거나 그런 게 하기도 이 람다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여인수 전기식을 써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인수 전기식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열에 대해서 여인수 전기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인수 전개식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인수 전개식을 우리 하려면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죠. 맞죠? 그죠? 그러면은, 자, 여인수 전개식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람다 i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적힐 거예요. 자, 2 마이너스 람다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앞에다가는 이제 1 앞에 곱해진 건 마이너스가 곱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자 또 이렇게 적힐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또 이렇게 또 적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행열식을 이제 적어준다고 했었죠. 맞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람다를 기준으로 해서 행과 열을 소거해서 나오게 되는 걸 하나씩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1, 자 1을 두 번째 있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행과 열을 소거해서 나오게 되는 거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요 1을 또 기준으로 해서 행과 열을 소거해서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1. 자, 요렇게 바로 여의도 전기식을 하셔도 되고, 우리는 또 뭡니까? 기본 행 변환 시켜가지고 어떤 한 행에다가 상수별로 해서 다른 한 행에다가 지금 더해준다 라는 걸 변환을 계속 시켜주게 되면 원래 행위식이랑 같아졌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간단하게 나타내준 다음에 여인수 전기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한 다음에 그렇게 바꿔준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 어떻게 여인수 전기식, 그러니까 여인수 전기식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0으로 바꿔준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요 1. 이걸 0으로 바꿔준 다음에 1열에 대해서 연수 전개식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본 행 변화를 시켜가지고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준 다음에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여러분들 계산 정말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 마이너스 람다를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줘가지고 뭐 좀 뭐 삼각형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행렬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기본 행 변환을 거쳐가지고 행렬을 조작을 해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대각성분을 곱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게 다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은 영인수 전개식 요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간단하게 나타내준 다음에 영인수 전개식 해도 상관없고, 확실히 여기서 이걸 0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영인수 전개식을 해주게 되면 굳이 여기 부분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예. 세 번째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행렬식을 구하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한번 계속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아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계산 결과값을 조금 참고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직접 이걸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계산해 준 결과값은 마이너스 람다의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람다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잖아요, 맞죠? 근데 1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근이잖아요, 맞죠? 이게 중근입니다. 그래서 이 중근을 가지게 되는 이 람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복 고유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대각화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용어도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중복 고유값.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에 대한 고유 공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람다가 만약에 0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렬 자체는 이렇게 바뀌겠죠. 람다에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 람다에다 0을 집어넣으면 원래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해를 구해준 것이 바로 뭐다?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고유 벡터가 되고 그 고유 벡터를 포함시키는 그 집합이 바로 뭐다? 고유 공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유 공간이랑 고유 벡터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뭡니까? AX는 람다 X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람다에 대한 X 벡터를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고유 벡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X를 이제 뭡니까? N 곱하기 N행렬로 넓혀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0공간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유 벡터는 고유 공간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의 해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0공간이 바로 뭐다? 고유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것도 계산 과정을 조금 참조하도록 할게요. 자, 기하형 사다리꼴로 나타내 주게 되면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1, x2, x3라는 놈이 이렇게 되겠죠. 자, 편의상 우리가 뭡니까? x3를 알파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가 지금 x3잖아요. 여기가 x2고 여기가 x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x1, x2, x3는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x1은 x3고 x2도 x3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x3를 알파라고 두게 되면 x1, x2, x3 전부 다 알파, 알파, 알파. 그러니까 알파의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에 대한 고유 공간은 바로 111에서 의해서 생겨지는 그 R3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이 중복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럼 일단 1을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3,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세 행이 전부 다 같아지게 됐으니까 세상 1, 마이너스 3, 1,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x1이라는 놈은 3x2 마이너스 x3인 거니까 얘 자유변수가 이거 두 개잖아요. 맞죠? x2, x3니까 얘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두볼게요. 그럼 우리가 해를 한번 구성해 보게 되면 x1, x2, x3 이것은 자 3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에 자 3,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람다 1에 대한 그러니까 람다가 1인 고유값 1에 대해서 고유 공간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두 1차 독립인 벡터 요 벡터와 요 벡터로 생성되는 공간이 바로 뭐다? 고유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그래서 요 두 벡터로 생성되는 그 공간 자체가 바로 고유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2 곱하기 2행렬 때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2 곱하기 2행렬에서는 그 람다 값에 따라서 고유 벡터가 나왔었는데 3 곱하기 3행렬에서는 이렇게 중복도를 가지게 되는 고유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다 고유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고유 벡터의 값이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부터 해보시고 자 일단은 한번 문제 6.1.4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자 저는 실제로 문제 6.1.5를 풀고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5입니다. 자 A는 2, 2, 1이고요. 1, 3, 1이고요. 그 다음에 1, 2입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A 마이너스 람다 i를 계산해보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1, 2,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G로 한번 조금 기본 행변을 통해서 조작을 해본 다음에 행렬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요. 자,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다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역시 더하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계산하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1열에 대해서 우리가 여의도 전기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람다에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소형여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2, 1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걸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람다에 자, 여기는 3 마이너스 람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람다에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4 마이너스 2 람다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얘는 계산해 주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특성 방식을 풀어보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자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람다입니다. 그럼 계산해준 결과식을 적어보게 되면 2의 2람다 제곱 마이너스 8 맞죠? 8람다 계산 실수 아까부터 겁나네. 플러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람다 제곱 마이너스 7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되죠? 자 2, 1 그 다음에 5, 1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람다 값은 자 여기 각각 마이너스죠. 그죠? 예. 여기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람다 값은 하나는 2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1차 독립인 3개의 고유 벡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맞나? 일단 요렇게 해서 한번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실수했네. 역시 어쩐지 3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실수했네. 다시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이나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이나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좀 더 이런 잠시만요. 여기 자 조금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뭐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람다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자, 3 마이너스 람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자,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에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에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되죠? 일단 실험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람다에 얘는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을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자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2에 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2 마이너스 람다에 자 람다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람다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람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3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죠? 3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얘는 3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그죠? 공통인수 안 생기네. 어쩔 수 없이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좀 계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쭉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뒤에 거부터 계산할게요. 2 마이너스 람다에 얘는 람다 제곱 마이너스 5 람다에 플러스 4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플러스 8 마이너스 람다 세제곱 플러스 5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동량끼리 쭉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세제곱 그 다음에 람다 제곱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플러스 2 람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람다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9 람다가 되겠네요. 아니다 계속 실수하겠네. 마이너스 9 람다에다가 플러스 람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 람다죠. 8 람다 이렇게 됩니다. 람다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수분 해주게 되면 뭡니까? 인수분해 돼요? 어때요? 인수분해 됩니까? 1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서 또 부호가 틀렸나? 정말 마이너스 9람다
많은데 플러스 8람다. 아, 어디서 틀렸을까요? 일 아, 이게 딱 람다가 딱 1이 되면 좋겠구만. 10람다 플러스 8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5람다 마이너스 4람다. 아, 맞는데. 아, 어디서 틀렸지? 야, 프로그램이 순탄치가 않네요, 이게. 어디서 틀렸을까? 마이너스 람다 세제곱 마이너스 아, 이거 저 끝까지 풀어드리고 싶은데 참 어디서 틀렸는지는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어? 아, 아니다. 아, 이거 어디서 틀렸지? 분명히 부호가 뭔지가 틀린 것 같거든요. 3 플러스 어디서 부호가 틀렸나? 2 마이너스 람다에 3 마이너스 아, 혹시 이겁니까? 이건가? 이거 맞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잠시만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침착하게. 자,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서 결과가 달라지겠네. 뭐가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2람다에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3 마이너스 3람다가 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네.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정말 이렇게 계산을 못해서 어떡하죠? 좀 그렇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3람다니까 이건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 마이너스 람다에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4에 얘는 3으로 빼내볼게요. 마이너스 3에 자 1 마이너스 람다가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게 지금 뭡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람다 마이너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2람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람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편의상 마이너스 좀 빼낼게요. 그럼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람다 제곱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람다인데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마이너스 6람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5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람다 값이 1과 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복 고유 값을 가지게 되는 요게 바로 1이 되겠죠. 중복 고유 값을 가지게 되는 고유 값이 바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5를 한번 넣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1. 람다가 만약에 5라면 뭡니까? 마이너스 3, 2,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첨가 계수 행렬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어찌 됩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도형을 바꿔봅시다. 자, 1행이랑 3행을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 2, 3,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2, 1,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1, 2, 마이너스 3,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0, 3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10, 3을 곱해서 잠시만요. 3을 곱해서 더하면 10, 3을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자,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1차 독립에 3개 고유 벡터 구하려면은 여기도 있지 않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죄송한데 이 문제 6.1.5는 지금 시간이 조금 계속 딜레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6.1점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 6.1.5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